2023년 10월 27일 어제 기준으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 매물이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집계 사상 최고치인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이게 굉장히 팽팽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혼돈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오른다도 맞고요, 내린다도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서 오르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떨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혼돈의 그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올바른 자료들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그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면은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현재 부동산의 매물이 역대 최다입니다. 역대라는 뜻은 지금 집계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물을 집계한 이래로 매물이 가장 많다, 그런 뜻이고요. 수도권만 25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시기가 있었던 금융위기 이런 시기에도 매물이 이렇게 25만 채가량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매물이 역대 최다로 쏟아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일단 서울을 보게 되면은 7만 7천 채가 나와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6만 9천 채, 곧 있으면 7만 채가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있고, 7만 5천 채, 조금 있으면은 7만 5천 채도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과 또 1, 2주 만에 7만 7천 채까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14만 채가 나와 있고요. 인천은 3만 2천 채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역대 최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매물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공급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신축 물량, 이제 지어서 분양하는 신축 물량이 있고요. 구축 물량, 우리 모두가 이제 신축을 사진 않잖아요. 구축을 사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신축을 사는 수요는 한 1, 그리고 구축을 사는 수요가 9,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공급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구축 물량, 기존의 중고 거래죠. 이제 중고 주택 시장을 봐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중고 주택 시장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축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신축은 비싸서 미계약이 되고 있죠. 청약은에서 청약 경쟁률은 높은데 계약을 막상 하지 않은 거죠. 당첨되고 나니까 이거 분양가가 14억인데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당첨을 포기해버려서 예비 당첨자까지 가고, 그 예비 당첨자도 안에서 이제 줍줍, 무순위 줍줍이 나오게 되는 거죠. 현재는 신축은 그런 시장이고요. 구축은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축과 구축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은 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매수가 진짜 없는지 우리가 이제 통계표를 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자, 매도자 동향, 매주 저랑 같이 보는 거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다. 숫자가 줄으면 줄을수록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노란색이 이번 주인데요. 26.4, 저번 주에는 28.2, 지금 숫자가 떨어지고 있죠.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33.9, 수치가 33.9에서 26.4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말은 매수자보다 매도자의 비중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매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걸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매수자가 줄어들면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매매 거래 동향을 볼게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9가 나왔는데 저번 주에는 12.5였어요. 거래가 그나마 조금 되던 시절인 여름에는 한 16 정도 나왔는데 수치가 16에서 10까지 떨어진 거죠. 서울을 봐도 비슷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수치가 잘 나올 때는 17, 근데 지금은 이번 주에 8.1이 나왔어요. 거의 한 반 토막 정도 매매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매수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실제 거래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구나. 아,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집을 사는 것을 꺼려하구나. 그러면 가격도 서서히 뭐 조금 상승폭을 줄이겠죠. 이번 주 가격표도 한번 볼게요. 전국과 서울이 있는데 지금 전국은 0.02% 상승으로 저번 주랑 비슷하고요. 서울은 0.04% 상승. 저번 주에는 0.06%에서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은 전국과 서울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는 전국이 0.08, 저번 주에는 0.09,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떨어졌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좀 뜨거웠잖아요. 저번 주에는 빨간색으로 0.24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0.16으로 조금 상승률이 낮아졌죠.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서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의 힘이 조금 약해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가격이 안 내려오면은 거래 절벽은 다시 옵니다. 우리가 거래가 살아났던 이유가 서울 아파트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래서 살아난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가격에서 누군가는 샀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반등을 했죠. 가격이 반등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위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아래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래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물론 서울은 공급이 없어요. 서울 자체는 공급이 없어서 뭐 서울 시장과 전국을 똑같이 보면 안 되지만 일단은 경기도와 인천에 공급 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내년에는 경기도에 11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인천에는 3만 2천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뭐 과다 공급인지 아니면 조금 공급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량이 6만 8천 가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적정 수요량보다 많구나. 인천은 1만 5천 가구가 적정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인천과 경기도가 적정 수요량의 2배 정도 넘는 공급이 있구나. 여기서 이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서울에서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확률이 조금 높겠죠. 그러면 서울 자체의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서울 집값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경기도보다는 영향이 좀 적지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경기도가 서울 인구를 흡수하면은 서울 집값도 조금은 하락 압박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내년까지 고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고금리가 유지된다면은 집값을 끌어내릴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바탕으로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매도 물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